박건욱의 일일 단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이 오전, 오후 색깔이 많이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하는지 시시각각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건욱 전문가님과 일일 단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간밤 미증시, 마이크론이 그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UBS의 리포트에 배후의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준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놀라웠는데요. 그 흐름 속에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미증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일 유럽 증시 중동 전쟁이 역시나 아직까지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까지 지금 좀 주시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 유럽 증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미국과 이란 역시나 종전 협상에 대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망세와 그리고 AI 낙관론에 의해서 혼조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이크론이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나 반도체에 관한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미국과 이란 전쟁 지금 장기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와 물가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한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이란이 저희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요. 핵이거든요. 핵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죠. 사실상 지금 저희 국가 안보에 관해서 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 측은 저희 고농축 우라늄 포기라는 협상에는 좀 진전이 없다라고 전해왔고요. 사실 여지껏 계속해서 협상이 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핵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우라늄 처리에 관해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국가 안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 협상이 어떤 식으로 좀 진전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저희 군사 긴장감이 좀 올라왔죠. 미국과 이란의 남부 미사일 그리고 기뢰 관련 시설을 좀 타격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하여 긴장감 또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죠. 군사적 제재와 저희 경제적 제재를 미국이 지금 이란을 압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서로의 입장 차이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MOU 협상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좀 중동 전쟁 자체가 빠르게 좀 마무리가 된다면 저희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유가 안정, 물가 안정으로 좀 이어지기를 빠른 시일 내에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 전쟁에 관한 소식이 저는 좀 종전 협상이 확실한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모든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저희 스페이스X가 스타쉽 V3 시험 발사에 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좀 상당히 성공적인 시험 발사였지 않았나라는 분위기입니다. 역대 최대 좀 추력을 구현해냈고요. 우주 공간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많은 좀 데이터들을 얻었다라고 밝혀왔죠. 엔진이 좀 조기 종료가 된다든지 부스터 회수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우주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고요.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 발사로 저는 우주 시대로 나아가는 한 발자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반 발자국 정도는 내딛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주 진출의 저희 미래 가치는 현재 스페이스 X가 압도적인 좀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점점 더 미래가 아닌 현실로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아르테미스나 저희 화성 프로젝트도 있죠.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방위 산업, 우주 인터넷, 우주 AI, 인프라 등등 미래 가치는 지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6월 IPO를 앞둔 지금 시험 발사에 성공했죠.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준 스페이스X 엄청난 자금이 지금 몰려들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또한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니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내 증시 전략은 여전히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계속해서 저희 반도체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네. 마이크론 자체도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그런 관심도와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여전히 반도체 AI 인프라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HBM 빼놓을 수 없겠죠. 저희 지금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HBM은 물론이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전력 설비, 전선, 광통신까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떠오르는 냉각까지도 어떤 주도주 중심으로 흘러가는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눌림목,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눌림목에 매수를 하셔야 한다. 상승을 할 때 따라가시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상승 곡선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땐 올라타는 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한 전략이고요. 눌림목, 눌리는 부분에서 꼭 매수를 하셔야 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적, 거래량, 수급 현황까지 이 세 박자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저희가 좀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전에 앵커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스닥 비중을 조금은 높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저희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왔고 코스닥이 눌려 있었죠. 하지만 코스닥이 지금 수급 현황도 좀 늘어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전망들이 좀 좋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자체는 약세이지만 코스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요. 코스피에 좀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분산을 시켜서 코스닥 쪽으로 좀 옮기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종전이 돼야 다시 한번 유가가 하락하면서 금리도 내려갈 수 있고 케빈 워시 시대에 도래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잠잠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핵 협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일 텐데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협상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이란의 안에서 혹은 제3국에서 우라늄 농축 어느 정도 처리하는 방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 종전할 것이다. 군사적 이런 행동 그만할 것이다라는 좀 강경한 발언이 나와야 시장이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MOU 양의 각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했고 국내 증시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한 이야기가 여전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하는 국내 증시 전략에 있어서는 코스피가 사실 반도체에 힘입어서 계속 상승을 했죠. HBM, 병목 현상, 전력에 대한 이야기, 광통신, 냉각까지 지금 AI가 묻어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주도주 위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지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너무 가파르게 상승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타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봐야 하는데 그 대상이 지금 코스닥이다. 코스닥의 비중을 조금 더 주목해 보자. 외국인이 계속 셀 코리아 외치고 있는 동안에 코스닥은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도 여전히 코스닥에 있어서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국내 증시까지 만나봤습니다. 프리장도 이제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참 전자닉스 레버리지 상품 도래 오늘 하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프리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렇죠. 삼성전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레버리지, ETF,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0만 원은 훌쩍 지금 뛰어넘은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도 전혀 없진 않고요. 그리고 AI 서버의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30만 원 훌쩍 돌파하는 모습이죠. 7% 이상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저희 200만 원 그냥 넘었죠. 2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안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체는 저희 투톱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HBM의 수요가 저희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AI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 곡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MLCC와 FCBJ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좀 늘어났습니다. 시장이나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 삼성전기 자체가 저희 1.5조 원 규모의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도 맺었었죠. 그리고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삼성전기가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도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한 그런 쪽에 좀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 또한 삼성전기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 사막 콘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막 콘덴서, 저희 전기 저장, 조절, 완화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MLCC,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LCC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저희 전력 수요, 전력 병목 현상 이런 것 또한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희 사막 콘덴서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또한 AI 인프라의 좀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LG 이노텍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LG 이노텍 기판주입니다. 기판주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FCBGA의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리고 AI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었죠.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이 원래부터 좀 잘 만들었던 게 저희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 거기에 이어서 저희 로봇용 비전센싱 공급 기대가 계속해서 좀 붙는 중이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얘기 또한 지금 LG 이노텍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프리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자닉스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텐데요. 마이크론이 간밤 19% 폭등한 채 마감을 하면서 프리장에서도 여실히 그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대감도 붙었겠죠. HBM 수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논리 하에 상승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도 최근에 잘 나온 점도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 황제주에 등극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는 150만 원 훌쩍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MLCC 모멘텀도 있지만 최근에는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사마컨센서도 사실 삼성전기 가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금은 더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함께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프리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수혜 기대감 여전히 붙어 있고요. 사마컨덴서, 삼성전기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도 로봇에 대한 모멘텀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리장 상황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시선을 좀 높여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프리장 시세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또 어떤 테마에 집중해 봐야 하는지 시선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저희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입니다. 최근 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보다 더욱더 좀 올라왔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지금 양자 분야에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BM이나 구글 같은 곳이 있겠고요. 현재 지금 미국 정부 또한 양자 기업에 20억 달러의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뛰어드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 보안의 중요성은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좀 주목할 포인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IBM이 양자칩 생산, 양자 파운드리 구축, 상용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양자칩 생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자 암호라는 섹터 자체가요, 금융이나 통신 쪽에 도입하는 연구가 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사실 AI 발전과도 저희 관련이 깊죠. 양자 분야, AI 다음이 양자다 이런 말도 있고요. AI가 발전할수록 양자 분야의 발전 또한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요. AI가 그랬듯이 양자에 관련된 어떤 것 또한 우리 삶의 어느 순간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PQC 양자 암호가 좀 빠르게 먼저 좀 상용화가 좀 됐으면은 저희가 더욱더 양자 암호 쪽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겠다라고 강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정부 투자, 통신사 실증 사업, 국방 보안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양자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도 하나 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미리 선점해 둔다라는 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양자 암호의 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저희 KCS와 암호 기술, PQC에 관련된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VPN과 네트워크 보안, 통신 장비와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된 우리넷 또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양자가 앞으로 AI 다음에 격전지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정부의 투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인데 사실 미국 정부가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안에서도 양자 보안 안에서 조금씩 순환매 돌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국내에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사실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중장기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를 더 봐야 하는지 양자 보안을 더 봐야 하는지 이런 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 또 근본적으로 국내 양자를 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양자 보안 자체가요. 양자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네. 꼭 양자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지 말고요. 저는 보안 쪽에 조금 더 의미를 두셔야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좀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상용화의 문제거든요. 상용화가 되어야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수요가 있고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상용화는 조금 힘들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 양자 암호는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뒤쪽에 암호 보안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저희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기 전에 양자 암호를 먼저 좀 상용화를 시키겠다라는 좀 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분위기고요. AI 발전에 따라서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니 양자 암호의 발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상용화가 돼야 실적으로 찍히면서 보안에 집중을 해보자. 보안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양자 만나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두 번째,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좀 많이 눌려 있었죠. 계속해서 저희 반도체가 너무나 좀 빛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밑에 좀 저희가 깔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2차 전지 자체가. 하지만 2차 전지 시장 또한 좀 착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제 에너지 기구 IEA 따르면요, 2025년 전 세계 EV 배터리 수요가 30% 정도 상향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저희 탈중국 중국 배터리의 의존도를 좀 낮추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정책 또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배터리 시장에 강세예요. 강세이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에 변화가 조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들어 저희 배터리 기업들이 ESS나 전고체 배터리로 배터리, 로봇 배터리, 인프라, AI 쪽에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에만 집중되던 전략을 좀 넓게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AI 데이터 센터 폭증하면서 전력 저장에 관한 좀 중요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전고체 배터리와 ESS입니다. AI, 로봇, 전기차, 드론 이런 미래 산업에서 저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은 엄청 중요하다.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발열이 작고 좀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충전도 빠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좀 기억에 남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ESS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ESS,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보다 ESS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좀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기업으로는요, 저희 ESS나 전고체 배터리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 SDI, 그리고 ESS용 동박이나 AI 회로박을 다루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마지막으로 핵심 소재주인 포스코 퓨처엠 등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급등 테마 2차 전지였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 SDI,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급등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일까요, 전문가님? 마지막 저희 세 번째 전선주입니다. 전선주 오랜만에 제가 들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첫 방송을 하면서도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전기, 전선에 대한 중요도는 이제 두말하면 좀 입 아플 정도죠. 저희 글로벌적으로 전력망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좀 심각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나고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저희 그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더욱더 전선, 전력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게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모두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제가 좀
압축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저희 HVDC라고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는 제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해저 케이블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국의 전선 업체들이 해외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기술이 HVDC와 해저 케이블인데요. 미국에서는 해저 케이블을 점점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전력망을 교체하고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HVDC에 대한 투자까지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인프라 구축이 저희 전력 수요, 그 모든 것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주가 바로 전선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저희 해외의 프로젝트나 수주량 또한 좀 받아내서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좀 계약권 체결할 이슈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기업으로는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급등 테마 AI 인프라 투자 속에서 전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으로는 계속 들고 오셨던 LS, 대한전선, 가온전선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저희는 이렇게 테마 만나봤고요. 잠시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일일 단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짧게 만나보고 돌아갈게요. 자, 지금 4% 급등 양상 보이면서 코스피가 8,300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450선 터치하기도 했다는 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는데 이 시각 1% 빠지고 있습니다. 1,156선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4천억 원 넘게 외국인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1,0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볼게요. 전자닉스 프리장에서부터 강했는데 여전히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 상승하면서 3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개장 상황 체크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지금까지 어떤 흐름 보였는지 수익률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가터치 제가 5월 22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5월 26일까지 30% 정도 가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매수가 8,400원 이하로 잡았고 최고가는 11,000원에 거의 가까워졌었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반도체가 점점 더 수요가 급증할수록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강조를 좀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테스트 장비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비과전자입니다. 5월 21일에 저희 들어가서 5월 26일에 48% 가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좀 통신과 통신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코스닥으로 옮기면서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자라는 의미도 좀 통신주를 집중을 하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저희 통신주에 관련된 거 계속해서 여러분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두말할 필요 없죠. 최근에 계속해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높기 때문에 기판, FC, BGA 이런 것들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 해외 프로젝트까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5월 21일에 저희 들어가서 5월 26일 4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리뷰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메가터치인데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수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월 20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5월 26일까지 30% 급등 양상 나왔다는 점 전달해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빛과 전자입니다. 통신에 대한 이야기, 통신주에 대한 집중해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방송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의 포트폴리오 비중 리밸런싱 해보자라는 말이 곧 광통신, 통신 쪽에 집중해보자라는 말로도 해석 가능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거든요. 지금 5월 21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5월 26일까지 48%, 50% 가까운 급등 양상 보인 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두말할 것 없습니다. 최근 장대 양봉 계속 나오고 있고 높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수주 모멘텀까지 붙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정리까지 해주시면서 5월 21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 26일까지 마찬가지로 50% 가까운 폭등 양상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리뷰해봤고요. 전문가님 이제부터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볼 시간이죠. 어떤 종목 저희가 공략해봐야 할까요? 네, 첫 번째 주인공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을 또 앵커님께서도 강조를 또 해주셨죠. 그만큼 통신주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로입니다. 저희 광통신과 양자의 복합적인 영역을 다루는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우리 광통신 부품을 핵심으로 다루는 기업 자체가 광분배기, 광통신 모듈, 광센서까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품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부품들이 양자 암호 통신의 좀 핵심 부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를 이용해서 저희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로가 저희 양자 암호 섹터에 묶여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 부품 때문이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양자 암호 제가 테마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양자에 대한 글로벌적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고요. 투자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섹터 안에서 저희 양자 암호가 제일 빠르게 상용화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저희 6G에도 들어가고요.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요. 여러 AI 수혜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우리로에 대한 양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우리로라는 기업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동반대에서 저희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눌림목 발생 후 상승하죠. 이제는 계속해서 제가 똑같은 좀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눈에 좀 익숙해지시라고요. 눌림목 발생 후 상승, 눌림목 발생 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조금은 저희 계속해서 코스닥에 눌려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수가 1,45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8,000원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우리로였습니다. 광통신과 양재에 대한 주목 그리고 강조는 방송 내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양자 테마 안에서 양자 암호에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차트 보니까 항상 눌림목 이후에 들어가자라는 전략을 갖고 오시거든요. 지금도 거래량 붙고 있으면서 눌림목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 타보자라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가 빠지는 동안 코스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 있던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로는 10,000원 초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테마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하단의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종목 우리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두 번째 저희 빗셈전자입니다. 빗셈전자 또한 저희 통신에 관련된 주거든요. 통신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네. 저희 광통신 및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입니다. 광통신, 빗셈전자, 광통신 부품과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는 인프라에 관련된 장비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AI 캐펙스가 증가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제 수혜를 받는 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광통신 인프라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강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광통신이라는 키워드가 저희 AI 시대의 필수다라는 점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통신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026년 저희 AI 엑스포에서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장비들을 좀 공개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고속 광통신의 라인업을 공개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겠다. 그 수혜를 우리 기업들이 챙기겠다라는 좀 포부를 밝혔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소형주가 강한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빗셈전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똑같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올라갔다가 거래량 동반돼서 올라갔다가 눌림목으로 좀 내려앉죠. 그리고 거래량 동반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제가 계속해서 좀 작다, 수급량 자체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으니까 이 부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16,55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빗셈전자까지 만나봤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야 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와 비슷한 차트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광통신에 AI가 묻어있네요. 그쪽 테마에 대한 언급들 집중해 보시고요. 매수가는 16,550원 이하이고 1차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로 빗셈전자 모두 매수가 1차 목표가 그 부근에서 조금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전문가님과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하단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